더불어민주당 새정년이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정을 했답니다. 막 나온 이야기인데요. 정당명에 더불어란 말이 들어간 것도 처음인데요. 아니 뭐 처음에 새정치연합도 이상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부르다 보니까 뭐 새정년 해가지고 익숙해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럼 줄여가 뭐라 부릅니까? 더민당입니까? 뭐 민주당이라 불러달라 하겠죠. 좌우한 참 안철수 의원이 판을 깨고 나가니까 또 이 민주당 이름이 앞에 더불어 돼가지고 다 함께 하겠다고. 근데 이 옛날에 한나라당도 한이나 더불어나 다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모두가 함께 한다 뜻인데 대한민국의 참 정당 이름 희한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당 이름을 짓는 나라도 없을 건데요. 그럼 영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더불어 하면요. 뭐 위드입니까? 위드 데모크라틱 파티입니까? 그렇게는 전치사니까 안 될 거고 뭐라고 같이 할지 영어로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이 표창원 씨를 영입했습니다. 과거에 프로파일러로서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난 대선 무렵에 갑자기 경찰대학 교수를 내던지고 국정원 댓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나왔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어떤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제기를 하면서 마치 한국 최고의 이 범죄 수사 프로파일러가 국정원 댓글에 있어서 국정원이 또 당시에 서울경찰청장을 하던 김용판이 큰 문제를 저지른 듯이 범죄 수사 전문가가 그렇게 바람을 확산시키는 노릇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더불어서 권은희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표창원 씨가 부채질을 하면서 당시에 정말 의혹도 아닌 것들이 의혹처럼 확산되면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마치 국정원의 특별한 조직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하다가 걸렸고 걸리고 나니까 경찰이 또 그 수사를 은폐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 뒤로 1년이 넘도록 촛불 시위를 하고 신부가 나서고 성녀가 나서고 목사가 나서고 난리가 났죠. 다 그때 다 한 가닥씩 했던 분입니다. 우리 저 표 교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교수를 던졌는데 그 이후에 논문에서 자신의 영국의 이 박사 논문에서 정확하게 어디서 인용했는가를 갖다가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서 표절 시비에 걸렸죠. 그리고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니까 표절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를 안 하겠다 이러더니만 갑자기 새정치연합 영입 1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구하기 위해서 경찰대학 교수를 던지고 홀연히 대중적인 자신의 명성을 이 정치판의 싸움에 끌어들여서 이 범죄 전문가가 마치 국정원 댓글이 아주 조작된 기획된 범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끔 국민들이 믿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영입 1호가 됐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쪼개진 당에 수도권 출마하려고 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쪼개진 당에 영입 1호로 간 것은 궁극적으로 아마 새정년의 비례대표 1, 2번 중에 하나쯤 받기로 확약이 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권은희 의원이 갑자기 그때 수서경찰서 과장을 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마치 의혹이 있듯이 상부에서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경찰 수사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듯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언제입니까? 작년 보궐선거에 7월달입니까? 갑자기 선거 직전 한 달쯤 전에 경찰직을 내던지더니만 그때 출마하냐니까 출마 안 한다 해놓고는 금방 광주의 딸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국회의원은 되는 코스가 이런 겁니다. 제 같은 사람은 밀어내가지고요. 보수 진영의 내부 문제도 제기하고 또 항상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솜씨가 빠르지 못해서 국회의원 가는 길은 걸렸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 지금 논쟁의 중심에 서서 확실하게 한쪽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 새정치연합의 영입 1호다. 참 진노가 지금 코너에 몰려서 어려운 생편은 이해갑니다만은 왜 하필 표창원을 영입 1호냐 라고 봤을 때 참 안철수 신당도 한심하지만 문재인 친노도 한심하기는 50보 100보입니다. 한편 10월달에 표창원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안합니다. 지지정당도 정치인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정의와 범죄 관련 사안에 치우치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을 원할 뿐입니다. 모든 정치인과 정치 집단으로부터 연락 냉정하게 거절했고 계속 거절할 겁니다. 연락 주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강조했는데 그로부터 2달 후 정치판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문재인 측과 안철수 측은 30, 40대 영입 경쟁이 붙었다 이러는데요. 자, 요즘 뭐 정치 평론하던 사람들 중에 아마 조만간에 저기 문재인이나 안철수 양쪽에 한 2~3명씩 이렇게 등장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 평론이 처음부터 엉망이었고 개판이었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안철수 의원 측은 과거에 자신이 팽했던 분들을 또 땡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안철수 의원이 못 데려가게 문재인 대표가 또 땡기러 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서로요 사람 놓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리 없는지 맨날 사람 이야기하면 좀 있으면 정치하러 갈 거라 하고 생각했던 사람, 옛날에 서로 또 사이가 틀어져서 헤어졌던 사람, 내지는 그럴 사람 정치 못해서 안달하더니만 곧 가네, 그런 사람들만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는 조기 선대위를 수용했다고 오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과 관련되는 선거와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정권을 위임을 하겠다. 본인은 형식상의 대표를 만나서 인재 영입에만 하겠다. 즉 혁신선대위를 만들어서 시기, 방법, 인선 등을 모두 최고위원회나 이 각 계파에 위임하겠다. 그리고 탈당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탈당하려면 한꺼번에 다 나가 주길 바란다. 자, 문재인 대표가 탈당을 하려면 한 번에 날 잡아서 같은 날 다 나갔으면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어차피 김한길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절대 안 합니다. 김한길 계보의 핵심들도 문재인 대표와 절대 안 합니다. 서울 성북인가에 어디에 지구당 가지고 있는 분은 벌써 서울 지구당을 문을 닫았대요. 김한길 계보의 대표적인 시모 의원인데요. 지구당에 다 떼버리고 지구당이 있던 자리에 임대해갖고 간판이 붙었답니다. 그럼 그분은 어디 가느냐? 호남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저 기존 새정년에 험지에서 싸워서 어렵게 당선된 사람이 이제 2개의 야당이 붙게 되면 당선되기가 어려울 서울을 버리고 호남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서울지구당을 문을 닫습니다. 이것이 새정치의 본질입니까? 자, 그래서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사흘 이렇게 간격을 두고 1월 중순까지 계속 잊을만 하면 한두 명씩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지그시 새정치연합 골병을 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싹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나갈 사람 다 나가더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람 집어넣어서 표창원 씨 같은 사람으로 집어넣어서 마이웨이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혁신을 하겠다는데 참 밖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하겠다는 사람이나 안에 남아서 혁신을 하겠다는 사람이나 둘 다 혁신, 합리적 계획이라는 단어를 모욕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 김무성 17.6, 문재인 16.6, 안철수 16.3 나오고 뭐 정당 지지율도 새정년이나 안철수 신당이 비슷하게 나온다는데요. 하나 좀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안철수 측이 절대로 이
혁신을 거꾸로 가는 낡은 세력과는 통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안철수 신당 측의 핵심인 탈당한 황주홍 의원이 아마 3월 정도에 가게 되면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이 두 개 당이 싸우게 되면 야당끼리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갖다 줄 거니까 야권 후보들 또 지지자들 단일화하는 요구가 빗발치지 않겠냐. 그렇다면 낡고 부패한 진보 세력과 결별하겠다고 탈당한 사람이 다시 친노 패권 세력과 연대를 하면 자기 모순 아니냐고 이렇게 앵커가 물으니까 황 의원이 그게 딜레마라면서 자, 새정치연합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도 좀 있을 건데 온건 뭐 중도라든지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 서로가 공멸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단일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안 측에서 실제로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수도권 탈당파들이 생각만큼 합세를 안 해주고 있어요. 김한길 의원이 탈당을 하겠다면서 시간을 끌는 것도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자신 계보를 순차적으로 탈당시킨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의원이 탈당을 해서 안 의원 쪽에 가면 새정년에서 후보를 또 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양자가 분열돼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탈당은 전부 자살행위다 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안 의원이 결국 호남 의원들만 탈당해서 호남 신당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최근 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교섭단체 등록도 용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 의원 측이 수도권 단일화를 외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수도권의 의원들을 탈당을 부추기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안 의원이 지금 낡은 진보 패권 세력과의 쌍, 결별, 청산 이런 용어를 써놓고 나가서 또 선거 직전에 호남은 각자 싸우고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충청이나 수도권은 단일화하자 이러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럴 겁니다.